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심리법 강의 1719페이지 재산적 손해 산정 보였습니다. 삼마열혈 TV 출자 추천업 유튜브 구독 하였습니다. 3번의 재산적 손해 산정. 재산적 손해 산정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양가 결과는 소유물의 멸실훼손. 소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즉 멸실 당시의 교환 가격이 통상 손해이고 즉 교환 가격 속에서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이익을 따로 청구하지는 못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반가로 이번에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는 소유물이 멸실된 경우에 준한다. 예컨대 공무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그 공무적은 취소 등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손해액은 공무적은 취소 당시 시가이며 매수한 토지상의 불법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로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된 때에는 경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부동산에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원인 모의에 등기를 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그의 손해액은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나 회복할 때까지의 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배상할 손해가 된다. 반가로 3번에 소유물이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다. 그 경우 가운데 수선이 가능한 때에는 수선비와 수선기간 중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이다. 이때 수리가 되었더라도 교환 가치가 감소하였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통상 손해로 인정한 적도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적도 있다. 그에 비하여 수선이 불가능한 때에는 1720페이지 훼손 당시의 교환 가치가 통상 손해이다. 이때 훼손된 물건이 수입 통관을 마친 제품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제품의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중요할 것은 건물이 훼손되었고 그것이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건물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선이 가능하더라도 수선비가 물건의 교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물건의 교환 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교환 가격이 기준이 될 때에는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교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해된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양가로 기억.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그 당시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 회복이 되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은에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물건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 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해된 경우에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며 그 수리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의 불법 점유. 타인이 자신의 부동산의 불법 점유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무 상당액이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록 피고의 목적물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 1721페이지 이 배상만을 청구하고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하는 의사가 표현되지 아니하는 법원은 나아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권능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그 손해를 목적물의 차임 상당액으로 주장하였다고 하여 또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 또는 소송 수행상의 편의에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용으로 인한 손해도 일고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3번에 변호사 비용.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입 채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가 아니나 불법 행위자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손해이다. 양가로 4번 생명침해. 사견행위 아니면 생명침해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로 유족의 부양 청구권을 상실로 인한 손해, 치료비, 장례비 등이 배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례는 치료비, 장례비 등과 함께 피살자의 일시에게 배상 청구권이 유족에서 상속된다는 견지에 있다. 판례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양가로 1번의 일실이익. 이때의 일실이익은 생명침해가 없었다면 피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다. 그 이익은 생명침해가 없었으면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어떤 놈으로 모두 얼마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에 가정하여 생활비 등을 공제하고 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중간이자의 공제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가르프초식, 라이프니츠식 세 가지가 있다. 명액을 A, 연수를 N, 이유를 R,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X라고 하면 호프만식은 달리 계산 방식으로서 X는 1 플러스 N분의 A가 되고 가르프초식은 이렇게 라이프니츠식은 공의로 계산된다. 우리 법은 종래 라이프니츠식, 호프만식을 사용하였으나 대법원의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라이프니츠식은 사용하여도 무방한다고 한 뒤에 두 방법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호프만식에 의한 계산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예가 많이 있다. 그런데 배상 액수가 달라지는 두 방식을 하급심이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도록 하는 뜻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국가배상법은 과거에는 라이프니츠식에 의했으나 현재 호프만식에 의하고 있다. 양가로 기억.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1722페이지 제세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가로 니은 일반 6천노동 또는 6천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모두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디귿 이동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 60세가 끝날 것이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상 타당하다.
양가로리를 일시 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화는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과 경제 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제한과 정년제한 등 재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화를 도출하는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화를 인정하는가 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 박땡땡은 60세 6개월 정도의 나이로서 기대 연령이 14.92년이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업에 종사해 왔으나 1985년 12월경 전국 농가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한국 농촌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원고의 가동연화는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니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추론이 가고 거기에 서론과 같이 최종법 취급에 심리 유지의 이유 불비 또는 경험 취급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이 적절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한 자의 노동력 상실로 인한 장래 일시 수입은 사망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원칙이나 장차 그 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도 일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양가로 피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에 상당한 정도로 확신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익을 책정할 수는 없다. 양가로 시온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달리 연금 평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달리 연금 평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를 산정하게 되면 평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달리 연금 평가율이 240을 넘는 공제기간의 평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수치표상의 달리 연금 평가율이 얼마인지를 1723페이지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용 피해자가 연명기간 동안 계속 법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에 그 식비가 광의범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연명기간까지 인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방가로 이번에 장례비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사망하긴 하지만 장례비 부담 의무자가 언제나 그 의무를 진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장례비도 배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에 그 묘지 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다만 묘지 구입비는 법률이 허용하는 묘지 면적의 인하주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청구자는 장례비 부담 의무자이다. 그 의무는 상속인 부양 의무자 순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입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과 위자료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생긴 장례비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방갈 3번 치료비. 피살자가 직사하지 않고 중상당한 후 사망한 때에는 치료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 배상 청구권은 부양 의무자에게 속한다. 양가로 5번 신체 침해. 방갈 1번의 치료비, 개호비. 신체 침해의 경우 치료비는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 침해의 피해자가 장애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개호이 필요한 때에도 그 비용도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배상 청구는 피해자와 부양 의무자에게 생긴다고 할 것이다. 물법행위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 행위의 성질상 상급 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 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방가로 이번에 일실이해. 우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노동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얻지 못할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일실이익의 산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사고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이라 1724페이지 그거와 사고 전의 수입을 비교하여 차이가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 산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판례는 처음에는 전자에 있었으나 전화합의체 판결에서 후자를 취한 뒤 다른 전화합의체 판결에서는 전자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 다시 1984년에 전화합의체 판결에 폐기하지 않은 채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의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 가덕 수익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익을 얻고 있더라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점으로 보아 가동능력 상실설을 주로 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1사고 후 제2사고가 있는 경우의 판례. 양가로 기억. 제1차로 광산 낙반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그 후에 2차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 간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우발적 사정이 참작할 것이 아니므로 제1차적 사고의 가해자는 제1차 사고에 의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나 1, 2차 사고 간에 조건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제1차 사고의 가해자는 제2차 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손해배상만 배당하면 된다. 양가로 이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위 두 사고 사이에 제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양가로 디귿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도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면허에 이를 때까지 일시 수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양가로 기업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업체의 규모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 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영 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보수상당액, 즉 대체 고용비에 의하여 일시 수익액을 산정한 것이 있고 그와 같은 법률은 자영업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 고용비를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자신의 소양업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 제공 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 할 보수상당의 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통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 고용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 목적이나 법 1725페이지 조사 대상 및 범위, 표본 설계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디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시수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 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신빙성 있는 실제 수익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시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노동력 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실과 직업 경력 및 기술 수련의 정도, 신체 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병원 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허점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시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하는 데도 여전히 남은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의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력 상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가로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 상실액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만큼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할 소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예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양가로 비읍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시 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익금액으로 본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신고 당시 수익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요인 이상의 1726페이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시 수익액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시 수익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입이 유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시 수입을 인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네, 지금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는 건 없지 않은데요. 재산적 손해 산정, 조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